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이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0년도부터 환경 및 기후 변화에 관한 작업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미래고학은 기후 변화로 인한 사막화로 인해 전통적인 몽골 생활 방식 유목이 사라지고 아마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박물관에서만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고 제작한 시리즈고요. 몽골은 실질적으로 어 한참 더울 땐 여름에는 30-40 도, 겨울에는 영하 30-40 도가 아주 극한적인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름이 엄청나게 짧고요. 어떤 푸른 파릇파릇한 풀을 볼 수 있는 기간이 1년 한 3 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 2 년에 걸쳐서 총 6 개월에 대한 준비 기간과 제작 기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몽골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배경에 쓰일 수 있는 어떤 이미지들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저 풍경이라든지 어떤 초록빛이 파릇파릇하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적인 몽골의 유목 생활을 위한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배경들을 촬영해서 이것들을 아주 큰 사이즈로 이제 제가 프린트를 해서 어떤 빌보드 같은 데가 제가 부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니면서 사막화가 일어나는 어떤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특별히 수평선을 되게 제가 이렇게 겹쳤는데요. 그래서 마치 이게 지금 현실은 지금 이렇지만 미래에는 어떤 공간으로 변해갈 거라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박물관에서 어떻게 보여질 거라는 것들을 다른 시간대를 같은 공간에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현지 유목민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구성하여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던 디오라마 기법이란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박물관에 가셔서 보게 되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현재 보여주기 위해서 배경을 설치하고 거기에다 어떤 옛날에 쓰던 소품이라든지 그리고 마네킹들한테 옷을 입혀서 이렇게 전시하는 형태로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가까운 미래에 이런 사막화로 인해서 결국은 저 몽골의 유목적인 전통이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현실이 아니라 결국은 박물관에서만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던 지역을 가지고 실제 유목민들을 해서 박물관의 공간처럼 꾸며서 사막화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무유목민들은 저희가 모두 현지에서 협회하는데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하는 한국 NGO 중에 푸른 아시아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푸른 아시아에 접촉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참 힘든 게 원래는 유목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사막화로 해서 그게 더 힘들어져서 결국은 그만두게 되고 이 프로나시아에서 이분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나무 심는 일을 해서 월급을 주면서 이제 그 월급을 받으면서 유목민들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참 이런 것들이 참 아이러니한 게 이제 결국은 기후 변화 피해자들이 스스로 결국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런 좀 슬픈 현실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몽골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유목 생활이 불가능해지면서 이제 도시로 나와서 일을 찾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목 생활에 있던 그런 지식들은 더 이상 이제 도시 생활에서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해서 팔아 가지고 이제 다시 그걸 생활하는데 보통 몽골 외곽에다가 몽골 시내 외곽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면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적응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많아서 이분들이 이제 이게 좀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지금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섬 해변에서는 인도에 있는 어떤 한 섬이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침식되어서 서서히 사라져 갑니다. 그로 인해 거주민에 대한 어떤 초상 사진을 제가 제작하였습니다. 제가 이 섬에
어떤 안에도 그렇고 밖으로 해변들을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그 해변들이 이제 그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밀물이 들어왔을 때 많이 침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침식되었던 모습들이 되게 저한테는 초현실적으로 좀 보였거든요. 그리고 특히 거기서 침식되는 과정에 이렇게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 같은 게 남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밀물이 들어와서 보면은 아주 조그만 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어떤 그 삶의 전체의 상황을 보여준 되게 미니어처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땅 위에다가 섬 주민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위에서 포즈를 취하게 하고 그 초상 사진을 시리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라마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이 이제 인도의 벵갈만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 1960 년대부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것이 서서히 침식되어 갔습니다. 결국은 1980 년대부터 주민들의 대량 이주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사이즈가 원래의 크기 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약 500 명의 사람들이 제가 촬영했던 당시에도 남아 있었고 여전히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계시는 분들이 모두 농부나 대부분 어부인 사람, 즉 땅이나 바다에 의존해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은 특히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 곳인데요, 저한테는. 첫 번째로는 일단 전기나 물이 왜 벌써부터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충전에 의해서 일단 밤에는 불을 밝히고요. 그리고 그 집집마다 조그만 그 태양광 패널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보통 그 전화기 같은 걸 충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집마다 조그마한 어떤 저수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수지 같은 경우에 이제 연못에 가까워서 그 안에는 그 많은 수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제 뭐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탁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목욕을 하게 되는데, 이 특히 수초나 이런 많은 생태들이 있어 가지고 물 자체는 이렇게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쌀농사를 지어 가지고 나오는 어떤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 여기서 기르는 소나 양, 가축의 어떤 배설물과 이렇게 섞어서 어떤 형태를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햇빛에다 말립니다. 말려서 이렇게 단단하게 되면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체 연료처럼 해서 결국은 음식을 만들 때 이용을 하고요. 또 제가 갔었을 때 보면 이제 벼농사를 짓는 데 보면 오리들을 많이 키웁니다. 오리를 많이 키워서 이 오리들이 결국 해충들을 잡아먹을 수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나 흙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고 이제 그 집을 파괴하게 되면 다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아주 그 효율적이고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시스템을 안에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환경 이슈에 대해 관심 가지게 된 이유는요. 한 2009 년도부터 제가 아시아 여러 지역에 있는 곳들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보다 느꼈던 것들이 이제 계속되는 그 탄광의 확장을 위해서 개발로 인해서 사람들이 밀려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많은 어떤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속화된 어떤 경제 개발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는 이 현대적 시스템과 이것들이 다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모든 시스템의 결과로서 결국 우리는 기후 변화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요. 과거에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들은 결국은 주변에 있는 자원들이나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인간의 어떤 생활을 풍요롭고 이롭게 만드는 게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 자체가 결국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우리 스스로의 어떤 터전까지 이제 망가뜨리는 어떤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그런 환경 문제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어떤 근본적인 어떤 사고방식의 전환이라든가 패러다임의 어떤 그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된다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어떤 환경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다 보면
그 큰 그림 안에서의 생태계라는 어떤 문제를 되게 보지 못한 경우가 많게 돼 있거든요. 알다시피 이제는 이게 이제 기후 위기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또 생태계의 어떤 균형이나 어떤 모든 것들 지금 다 깨버리는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이제 많은 어떤 식량 부족이나 특히 물 부족 같은 상태를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국가 간의 어떤 분쟁이라든지 어떤 많은 정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사진 자체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게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어떤 관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제가 작업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몽골에서 어떤 그런 설치나 어떤 그런 작업에 의해서 어떤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했었었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그 처음 본 사람들 어떤 집에서 뭐 한 달간 지내면서 유대감을 쌓게 되고, 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추억들이 저한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고 되게 소중한 어떤 경험이, 제 인생 경험이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결정된 운명들이 아주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 난민 역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단지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후 난민이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하는 어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지구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할 때 항상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꼭 생각해 주시길 저는 바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만약 작품들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다면 그게 감동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만 바뀌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어떤 국가 차원 혹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어떤 제도나 어떤 강제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모든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